The problem of performance-based test is 다시 할게요. The three problems related to performance-based test is as following. First, as for the student A, the problem is that the test is taken too frequently. Because of too frequent test time, students get exhausted about the test. For students B, the problem is too compact schedule for performative assessment tests. Students B take in 1 week 4 assessments and he feels tired about to complete the tests. For student C, the problem is lack of motivation about the performance-based test. Because he don't have motivation about performance-based test, he just want to take normal tests like a multiple choice test that he prefer. To solve these problems, I would suggest these following solutions. First, as for the student A, I will redesign my curriculum based on the units, which means instead of taking performance test lesson by lesson, I would take a performance-based test one performance-based test by 1 unit. In this way, students can feel less burden and have a preparation time, and this will reduce burden about the performance-based test. As for the student B's problem, I would have a teacher discussion time to spread out the schedule of performance-based tests. For example, I would have a conversation with other subject teachers, and I will delay or I will do ahead of them. I will take the performance test ahead of them, or I will delay my test. As for the last student, I will increase his intrinsic motivation by designing creative project performance tests. In project test, the students can choose topic based on their own interest, and this will increase the motivation for the test. That's it for the first question. 다음으로 구상형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다음 상황, 즉 지각이 잦은 학생에 대해서 올바른 효과적인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본 상황에서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의사소통 능력과 상황윤리입니다. 첫 번째로 의사소통 능력은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명확한 내용 전달을 의미합니다. 명확한 내용 전달이란 단순히 지각하면 출석 일수가 모자라서 유급을 당한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지각에 대해서 개념을 정의하는 지각에 대해서 교문을 8시 15분 이후에 통과하면 지각이다 라는 식으로 보다 명확하게 지각에 대해서 규정해주고, 지각의 횟수가 몇 회 이상이면 유급을 당하게 되고, 유급을 당하게 되면 다음 학년으로 넘어갈 수 없다 등과 같이 명확하게 사실을 규명해주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이렇게 학생을 지도하면 학생은 자신이 지각하지 않는다라는 막연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8시 15분까지는 교문을 통과한다 등의 구체적인 행동 방침을 세울 수 있게 되어서 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이 학생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황윤리 정신이란 인격을 존중한다라는 윤리적 원칙을 세우고 학생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는 윤리 정신을 의미합니다. 즉 지각이 잦는
잦게 되는 현우의 상황을 배려해보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이렇게 지도할 경우 저는 학생을 만나서 학생의 처지를 파악해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차로 부모님이 태워다 주는 다른 학생들과 달리 현우는 통학거리가 멀거나 부모님께서 출근을 빨리 하셔야 돼서 깨워주지 못한다는 등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을 발견하게 된다면 모닝콜을 해준다거나 제가 출근하면서 현우야 일어났어 라고 전화를 한 번 더 해보는 등 현우의 상황에서 필요한 도움을 더 제공함으로써 현우가 지각이라는 행동에 대해서 다른 지각을 없애고 학교의 출결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구상형 3번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기역, 즉 학생이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안내만을 제공하고 학생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에는 학급 활동이 있습니다. 학급 활동 속에서는 학급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축제 또는 체육 행사 등과 같은 행사에서 우리 반이 무엇을 할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보고 그 과정에서 협동이나 다양한 문제 해결을 경험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니은, 즉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해야 하는 상황에는 안전교육 상황이 있습니다. 소방교육이나 재난 대비 교육 등에서 학생들이 소극적 자세를 보일 때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해보는 기회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해보게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서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학생이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보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교육 상황입니다. 저는 기업과 니은과 관련하여 분별력 있는 교사라는 교육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별력 있는 교사는 허용적이고 소극적이고 조력만을 제공하는 상황과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학생에게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교육 사이에서 상황에 맞게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는 교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과 지도에서는 학생의 자율성을 존중해주고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면 보다 학생의 학습 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반면에 기초생활 습관 형성이나 학생들이 주로 주저하는 매일 청소하기 등과 같은 기초생활 습관 형성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제시하여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황에 맞게 조력자와 지시자를 오고 갈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교사가 저에게 맞는 교육관입니다. 즉답형 문제를 읽고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의 교육관과 관련하여 저는 비교사, 즉 온라인을 활용한 개별 업무 방식을 선호하고 메신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선생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저의 교육관은 교사는 자신의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교육관이 있습니다. 온라인과 메신저 그리고 개인적 업무 수행을 촉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사는 자신에게 필요한 활동, 즉 학생과의 만남, 생활지도, 교과, 수업 디자인 등과 같은 것에 보다 집중할 수 있고 선생님들과의 만남의 시간 역시 그 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업무 처리를 위해서 모이기보다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또는 수업 장학 등 보다 본분에 맞는 보다 질이 높은 교사 간의 상호작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활용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선호합니다. 다음으로 선호하지 않는 교사와 함께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갈등 상황과 대처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온라인 개별 업무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특정 공문에 대해서, 특정 보고서에 대해서 부장교사와 먼저 의논하지 않고 제가 다소 독단적으로 모든 보고서를 다 작성하고 온라인 결제를 신청했을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직접 만나서 의논하는 것을 선호하는 비연구부장은 다소 불쾌감을 느끼고 불쾌감을 느끼실 수 있고 업무에 있어서
불쾌감을 느끼실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긴장과 갈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처할 방법은 비연구부장 선생님을 만나서 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단순히 선생님에 대한 다시 여기서 잠깐만. B 선생님을 찾아뵈어 B 선생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B 선생님을 찾아뵙겠습니다. 먼저 B 선생님의 마음을 헤아리겠습니다. B 선생님께서는 모든 업무를 함께 처리하고 만나서 의논함으로써 의사소통의 명료성과 효율성을 추구하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배려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발견하여 우선은 B 선생님의 상황을 헤아려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B 선생님을 찾아뵈어 제가 독단적으로 개인적으로 행동하게 된 연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바쁜 업무 처리 과정을 거치다 보면 반드시 직접 보고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제가 했던 행동과 같이 온라인을 활용한 개별 업무 처리 방식만을 활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 대해서 제가 미처 수업에 가느라 직접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오해를 없애고 다음부터는 직접 만나서 소통해야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보다 잘 헤아려서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